자, 반갑습니다. 자, 5월 OT, 그죠? 첫날입니다. 처음 시작은 항상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하는데, 별 큰 기대는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올해 첫 주에 원래 강의를 잘 안 해요. 근데 올해 내가 작년, 재작년부터 5월 첫 주에 강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서 마지막 시험 치기 전에 한 2주 정도 빨리 끝내야지 하는 생각으로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이제는 어린이도 없고, 어린이가 있을 때는 어린이날이 있는 주에는 그냥 쉬고 애들하고 놀아주고 해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내일이 빨간 날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같이 차 타고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내일 안 간다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우리 집사람밖에 없고, 우리 둘째는 고3이니까 내일 빨간 날이었어요? 이런 분위기고, 첫째는 대학생이니까 난 어차피 금요일은 수업 없다, 들어야 될 수업 없다, 뭐 이런 공강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앉아 있고, 나는 어차피 우리는 빨간 날 상관없으니까 금요일인데? 하는 생각으로 당연히 와야지라고 생각했지, 5월 5일 어린이날이구나 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어요. 참,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각자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처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태도도, 그죠? 다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남들은 쭉 경향을 보면 5월에는 주로 할 게 별로 없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1월에는 처음 시작이니까 빡시게 해봐야지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 생각이 얼마 못 가거든요. 조금 가다가 지치지만 어쨌든 처음이 1월이니까, 처음 시작이니까, 그죠? 빡시게 좀 해봐야지 하는 느낌 분명히 있는 것 같고, 3월 정도 오면 그래도 신학기의 느낌은 있잖아요. 왜, 그죠? 우리가 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내면서 또 대학생활 하면서 있잖아요. 항상 3월에 시작했으니까 뭐 1, 2월에 내가 축차 사서 그렇게 열심히 안 했다면, 조금 지쳤다면 3월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고, 또 오랫동안 공부해왔던 사람들도 3월 되었으니 올해 다시 또 시작해볼까?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온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3월이었다면 5월은 굉장히 애매해요. 뭘 하지? 그리고 또 달력을 바라보면 5월은 노는 날이 너무 많아요. 거기다 올해는 또 부터는 뭐라더라? 부처님 오신 날이라든지 성탄절, 그죠? 이런 것도 다 공휴일에 포함시키니까, 그죠? 그러니까 5월의 달력을 보면 행사도 많고 노는 날도 많고 그렇잖아요. 왜, 그죠? 그래서 주변에 직장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들떠있는 달이라고. 근데 우리 몸도 역시 마찬가지로 5월 정도 오면 몸이 굉장히 편안하게 풀어지는 때예요. 개운에 움츠렸던 몸이 이제 보통 3월 정도 되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는데, 보통 우리가 꽃샘추위라는 게 있잖아요. 왜, 그죠? 3, 4월 일 되면서 추웠다가 더웠다가 일교차 심하고 이게 연속으로 되다가 5월 정도 오면 이제는 일교차가 그렇게 심해라는 생각보다는 벌써 여름이야? 하는 생각이 더 강해요. 벌써 더워지는데? 그래서 나도 오늘 아침에 몇 번 옷을 갈아입었어요. 긴 옷 입었다가 더울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왜? 또 바깥에 다른 옷 걸쳤다가 그거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해서 또 다른 옷으로 바꿔 입고 뭐 이런 때란 말이야. 그죠? 거기다가 이제 날씨도 조금 이제 변덕도 있고 해서 비도 좀 참고 그러잖아요. 왜, 그죠? 그런 때가 바로 5월이라는 거죠. 초록해지는 때가 되기도 하면서 그렇게 몸도 완전히 풀리는 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되면 이제 몸이 나른해지기 시작하죠. 나른해져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1, 2, 3, 4월에 느껴보지 못했던 내 몸의 변화를 5월 정도에서 느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전공 공부를 우리가 본다면 보통 1, 2, 3, 4월까지는 뭔가 할 게 많았거든? 할 게 많았는데 5월에는 했던 것의 재탕처럼 느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느슨해진 듯한 느낌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게 5월이었어요.
근데 저번에도 이러면 그 이야기 했을 거예요.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지만, 5, 6월에는 강의 안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1, 2월 하고 나서 3, 4월에 재탕하고 나서 5, 6월에는 할 게 없어서 그냥 강의를 안 했노라고. 그 이야기 한 적 있죠, 그죠? 그때 내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왜 5, 6월에 강의를 안 하지? 나 할 게 많은데? 라고 하면서 아직도 교과서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면서 그 당시 교과서 분석을 처음 했노라고. 그 이야기 했을 거예요, 그죠?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이론의 틀 잡기부터 해가지고, 그것을 조금 심화시키는 게 1, 2에서 3, 4로 넘어가는 거고, 그죠? 1, 2는 아마 처음 시작한 사람은 저게 뭐야? 하는 식의 느낌이 좀 강했다면, 3, 4는 알긴 조금은 이해는 하겠는데, 아직도 내 머릿속에 정리가 전혀 되지 않아 하는 게 3, 4월 정도거든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무 많은데? 맞잖아요. 너무 많은데? 이게 한 15년, 20년 전으로 돌아가면요. 저것만 진짜 하면 돼? 이런 분위기였어요. 진짜 저것만 하면 돼? 저거 그냥 달달 외우면 되겠군.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뭐야? 저게 도대체 잘 모르겠는데? 저걸 어떻게 내가 체계를 세우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5, 6월 정도 가면 뭔가 또 교과서도 보고 뭘 한다 하는데 1, 2, 3, 4월 정리도 안 되는데 뭔 또 교과서야 하는 느낌도 있고, 그죠? 그래서 자꾸 해야 될 것만 자꾸 쌓여가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뭔가 조금 풀어주면 좋겠는데 풀어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자꾸 좀 더 시키는 듯한 느낌 들고 그런 분위기가 있단 말이야. 그게 지금의 5, 6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막상 여러분들 해보면 5, 6월이 더 바쁘다는 걸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안 바쁘다고 느끼면 공부 안 하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바빠질 거예요, 아마. 그게 5, 6월이다. 한 번쯤 공부 2번, 3번 이렇게 공부를 해본 사람들에게는 아마 이 정도 되면 조금 틀은 잡혔을 거란 말이야. 틀은 잡혔을 거고 5, 6월 정도 되면 익숙한 계절입니다. 좀 된 사람들에게는 5, 6월은 익숙해요. 좀 쉬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는 때가 5, 6월 정도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1, 2, 3, 4월 하면서 기존에 했던 것에서 다시 반복하면서 틀을 좀 잡아뒀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5, 6월은 어차피 교과서 분석 아닌 거야. 교과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죠? 그냥 교과서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다시 보거나 새로운 걸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달이죠. 그죠? 근데 이제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 5, 6월은 더 바빠진다라고 한 이유가요. 그런 사람들은 안 했던 걸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5, 6월이야. 그 전에 했던 걸 안 했던 걸 시작해야 된다고. 그게 5, 6월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빠요, 사실은. 그리고 이때가 적기라 볼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적기. 이렇게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걸 못 해버리면 7월부터는 좀 허둥대기 가능성이 높아져요. 7월에는 다시 새로 시작한다는 기분은 쫙 뭔가 정리하면서 쫙 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좀 없단 말이야. 그래서 2달 동안 끝내야 되는 부담은 있을 겁니다. 내가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만 쭉 해봤습니다. 그죠? 해봤고, 그러면 내가 늘 시작할 때마다 맨날 하는 이야기 그거거든요. 여태까지 우리가 뭘 했고, 앞으로 뭘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OT 때마다 하는데, 그 1, 2월 할 때는 1월 첫 시간에 내가 뭐 이야기했냐면, 연간 강의 계획 이야기했고, 그 다음 1, 2월에는 뭐 할 거다라는 이야기했고, 그 3, 4월에는 또 역시 1, 2월에 뭘 했고, 3, 4월에 뭘 할 거고, 연간 앞으로 뭘 할 것인데, 3, 4월엔 지금 뭘 할 거다. 이야기 했단 말이죠. 그죠? 그 5, 6월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지금까지 뭘 했고, 전체, 1년 동안 어떻게 할 건데, 그 중엔 지금 5, 6월에 뭘 할 거다. 이거 내가 이야기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할까? 아마 3번째 똑같은 비슷한 말을 듣게 될 것인데, 3월에 했던 이야기, 첫날에 했던 이야기, 1, 2월에 첫날에 했던 이야기, 또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듣게 될 것인데, 내가 그 이야기를 왜 할 것 같아요? 단순히 중요하니까 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게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한 말이고 왜 굳이 이 이야기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좋아요. 점검해 보라고. 좋은 말이네. 그래. 이제 점검해 보라고 또 있어요. 또. 동기유발. 어떤 말이 적절할 것 같아?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응? 그 다음만 해당되는 말인데, 내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 그 이야기 했을 거예요. 우리가 뭐 공부를 할 때, 우리가 교과교육론 지금 이야기 시간이니까 교과교육론만 보다 하더라도 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숲을 봐야지 나무를 보지 마라. 그러면 지금 자기가 길을 헤맨다 이 이야기 하잖아요. 왜, 그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데, 일단 여기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한다 했으면 내가 지금 이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했고 지금 뭘 할 것인지를 알면 본인의 공부 계획 세우기가 좋아요. 거기에 맞게끔 공부 계획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엊그제 우리 카페에 어떤 분이 익명 게시판에 글 많이 썼단 말이죠. 예상 문제를 좀 써달라 했단 말이죠. 사실은 이 강의 수업 듣고 있는 분들이라면 내한테 전혀 와닿지 않는 말이거든요. 진짜 내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 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상 문제를 지금 할 이유를 난 하나도 못 느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댓글에 달면서 굉장히 순화해서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아무나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개인적으로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난 문제문도 꺼내고 싶어서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6월 모의고사조차도 솔직히 새로 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문제 풀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럴 여력도 없고 문제 만들고 있을 여력도 없고 문제가 만들어지지도 않고 사실 그런 때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너무나도 좋은 문제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예상 문제라니 이런 생각이 좀 굉장히 강해요. 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문제를 앞에 두고 있는데 예상 문제라니 그런 생각이 무지 강한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내가 왜 항상 1월 첫날 3, 4월 첫날 5, 6월 첫날 또 7월 또 똑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9월에는 이야기 안 해요. 왜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냐면 내가 전체적 커리큘럼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 커리큘럼 속에서 내가 뭘 할지 그 커리큘럼만 이해하면 알 수 있거든. 맞잖아요. 알 수 있을 것이라서 예상 문제라는 말을 너무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솔직히 너무 오랜만에 들은 게 한 30년 된 것 같아요. 예상 문제란 말 자체를 들어본 것 자체가 내 임용 강의하면서 예상 문제란 말을 한 번도 담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20년 넘게 강의했지만 한 번도 예상 문제라는 소리를 내 입 밖에 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담아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그 글을 보면서 와, 예상 문제라는 말은 내가 언제 들어봤지? 내 수능 강의할 때도 예상 문제라는 말을 썼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낯설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뭐고 마이고 모의고사만 있지 그걸 예상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예전에 한때 7월에 7, 8월 하고 나서 9월에 지금 모의고사 하지만 7, 8월에 내용 정리하고 9월에 문제풀이 할 때도 나는 문제풀이였지 예상 문제를 한 적이 없었으니까 한 번도 내 입에 써본 적이 없는 말이거든요. 그걸 예상 문제라고 올렸으니 너무 낯섦을 느꼈죠. 그리고 지금 예상 문제가 나와? 하는 생각도 들었고 지금 예상 문제가 무슨 의미가 있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임용시험이라 하더라도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시험을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시기별로 공부해야 될 게 정해져 있는데 이래서 공무원 공부하는 사람들도 보통 4월 모의고사 시험 4월에 시작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로부터 한 3, 4개월 전부터 주구장창 문제풀이 모의고사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예상 문제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낯섦을 느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좋은 문제, 기출문제가 많은데 그거 이름들 매주 내가 풀어보라고 내주잖아요. 왜? 그죠? 범위를 정해주잖아요. 그것 하나하나 푸는 것도 굉장히 귀한 거란 뜻이죠. 그게 예상 문제예요. 생각해보면 왜 문제가 반복될 것이므로. 기출문제를 계속 풀면 반복되지 않던가? 그걸 느껴야 될 텐데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공교롭게도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아요. 문제 낼 게 없어요. 그런 개념인데 예상 문제를 하니까 너무 낯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따지 보면 내가 여러분들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전체 커리큘럼에 대한 이해가 돼야 돼요. 지금 만약에 교육학 강의를 들어봐서 알겠지만 아까 내가 물어보니까 교육학도 아마 다음부터 뭐 5월이나 뭐 7월 그쯤부터는 문제풀이도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데 문제풀이죠. 예상 문제가 아니고. 그 여태까지 공부한 내용 있잖아요. 이론한 걸 적용시켜 보는 거죠. 서서히 적용시켜 보는 거죠. 근데 나도 개인적으로 영역을 좀 달리하겠지만 5월부터는 그게 글 쓰는 연습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조금씩 영역별로 조금씩 들어가요. 그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작했고, 그죠? 연습, 여러분들 내 문제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냈던 문제. 그 인강에 계속, 내가 인강에 그 문제 제공한 것도 내가 작년부터 제공했지, 그전에는 주지도 않았어요. 했고, 그 다음에, 문학, 문법 같은 경우도, 중세국어 끝나고 나서 있잖아요. 그죠? 한 3주, 4주 정도 해서 주구장창 문제풀이만 할 거고, 다시 한 번 더 정리할 거고, 그때는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그 다음에 지금 5, 6월에 할 때는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프린트물 줬잖아요. 왜,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풀면서 연습하는, 써보는 연습. 쉽게 말해서 이게 뭐냐면, 이제 써보는 거죠. 기출문제는 좀 접했을 테니, 그죠? 기출문제 수준은 잽에도 안 되지만, 있잖아요. 그죠? 써보는 거야. 아, 교과서에 이런 활동들이 있구나. 이 교과서에 낸 내용을 내가 이렇게라도 확인해 볼까?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있잖아요. 왜, 그죠? 써보는 거죠. 그런 정도는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7월쯤 넘어가면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예. 지금은 내가 임용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목표는 여러분들 합격을 목표로 하는 거지, 떨어뜨리려고 지금 예상 문제 풀이 안 한 게 아니고요. 합격을 목표로 하는 건 맞습니다. 이 가장 최고의 커리큘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떠올려 볼게요, 다시. 자, 우리가 1, 2월에 했던 거, 여러분들도 떠올려 보면서 뭘 했는지, 스스로 아까 점검 좋아. 점검 이야기했듯이 있잖아요. 그죠? 그 동기부여도 좋아.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게 하나의 또 동기가 되어서 앞으로 공부할 때 좀 뭔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과 경력만 한 이야기 해보세요. 뭐 했는지.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바꿔봤다 했잖아요. 왜? 처음으로 했는데 결혼식 읽기를 했단 말이죠. 나는 이제 올해 내가 생각보다 괜찮았다 싶은 게 1, 2월에 저걸 먼저 했다는 게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작년까지 오랜 기간 하면서 1, 2월을 저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이 근래 몇 년 전부터 그 생각을 하긴 했는데 용기가 안 생겼습니다. 내가 딴 데도 아니고 학원 강의하면서 1, 2월에 결혼서 들고 와서 공부를 읽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남들이 뭐라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 때문에 너무 두려웠거든요. 그 변변하게 이제 자기 교재도 하나 없이 강의를 한단 말이야. 이런 생각 이야기 들을까 봐 정말 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내가 요 근래 계속 그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합격한 친구들이나 이제 뭐 불합격한 친구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쭉 해보면서 자, 커리큘럼 전체에서 어떤 걸 어떻게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매년 물어봐요. 나는 개인적으로 만나면 물어보거든요. 물어봤을 때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그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본다면 1, 2월에 기존에 내 교재를 가지고 해보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대.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무지 설명을 많이 했거든. 어쩌면 올해 설명이 제일 짧았어. 올해는 진짜 쑥 지나가버렸어. 진짜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1, 2월에.
단어 하나 가지고도요,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설명해 주고요. 그랬단 말이야. 내가 공부한 거 막 많이 가져와서 되도록이면 쉽게 해주려고 그 예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했단 말이죠. 근데 2달 지나고 나서, 보낸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 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여전히 책이 안 쓰고, 개념이 안 쓴다고. 이 이야기를 내가 무년 많이 들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놓고 이제 합격한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다음에 그렇게 했던 걸 잘 모르고 있다가, 개론서 읽기 하면서 조금 알게 되었다가, 그게 그런 내용이구나 하는 거 알게 되었다가, 모의고사 시즌쯤 와서 있잖아요. 뭔가를 깔끔하게 좀 정리할 필요를 느낄 때, 그때 내가 그 이야기 했거든요. 1, 2월 교재를 또 읽어보죠. 내 이야기 했단 말이야. 그때서 알게 되었대요. 그게 진짜 정리가 잘 돼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많이 들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서 내가 봤던 생각으로는, 이 친구들이, 교과교육론의 대학 학부 과정이나, 안 그러면 교직 과정 하면서 수업을 안 듣는 사람이 많구나. 아예 맨 땅에 헤딩하듯이, 수업을 듣는 사람이 많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게 되었고요. 요 근래에 와서는 그래도 4대에 이제 적어도 4대나 교직 과정이 이수하려면, 기본적인 과목 개론서 정도는 배우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적어도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어교육론이라는 걸 태어나서 처음 듣는 사람이 많았어요. 내한테 처음 듣는다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았거든요. 근데 요 근래에는 좀 그게 많이 국어교육학이 좀 보편화되다 보니 교재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일반화되는 경향이 있긴 한데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 나는 이게 좋았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때 장문도 읽었고, 그죠? 장문교육론도 읽고, 독서교육론도 읽었다. 맞죠? 그 다음에 화법은 의사소통 이론은 아마 지난주까지인가 해서 다 봤죠. 그죠? 다시 그는 반복해서 보기를 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 4월에는, 내 교재로 있잖아요. 왜, 그죠? 했다. 이 교재로 했는데, 교재할 때 앞에, 교육과정, 그죠? 예전 걸로 해서 간단하게 정리된 거, 체계 잡는다고, 그죠? 한번 했던 것 같고, 관련된 이론, 그죠? 짤막짤막하게, 이전에 했던 개론서에 있던 내용이 있겠지만, 맞죠? 다시 한번 더 반복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짤막짤막한 문제와 그에 대한, 핵심 키워드 있잖아요, 왜, 그죠? 키워드 정리된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쭉 봤으니까 그게 한 90몇 개 정도 될 거라고 다 보면. 맞죠? 화독작의 문학교육론까지 다 합치면 그게 90개 넘을 거예요, 아마. 그죠? 원래 내가 100개 맞추려고 했는데 그때 시간이 없어서 못 맞췄거든요. 그걸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보니까 여러분들 좀 느낌 어땠어요? 앞에 개론서 읽기를 해놓으니까 이제 배경 지식이 쌓였잖아요, 왜, 그죠? 확실히 쌓인 것 같아요. 배경 지식이 쌓이니까 요걸 이해할 때도 좀 쉬웠죠, 그죠? 쉬웠다는 정도로 이야기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에 대해서 끄고, 사실 개론서에 없는 내용이 많아요. 요 밑에 내용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좀 쌓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배경 지식이 쌓이니까 좀 쉽게 와닿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원래는 이제 예전에 되돌려보면 이게 1, 2월에 했던 거고요. 이게 3, 4월에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총 4개월치를, 4개월짜리를 2달에 다 끝냈다고 볼 수 있거든요. 8주 만에 다 끝냈어요. 이게 상당히 여러분들 빡시게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돌려보면 이것도 우리가 독서교육론과 장문교육론이 있잖아요. 왜, 그죠? 있는데, 이것도 예전에는 독서교육론만 가지고 8주 동안 했어요. 했던 거고요. 장문은 아예 안 했던 적도 있고요. 뭔지 알겠죠? 처음에 독서를 8주 하다가 또 어떤 데는 또 장문만 또 하다가 그래서 그냥 같이 하자 해서 그냥 8주 묶어서 4주 이렇게 분량을 팍 줄여갖고 있잖아요. 왜, 그죠? 굉장히 빠르게 그렇게 정리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1, 2월에 이걸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3, 4월쯤 가서 이거 개론서 보면 좀 낫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8주 동안 빠듯하게
했죠. 그 내가 왜 여러분한테 올해 무지 힘들었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냐면, 잘 생각해보면 이게 올해 2달치였거든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게 8주 동안 끊는 게 아니고 9주인가 했어요. 굉장히 그 9주에다가 하루에 3시간 한 게 아니고 4시간씩 했어요. 시간 무지 많이 늘려서 했거든요. 원래 나는 강의 많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하루에 딱 3시간 50분씩 하면 끝인데 올해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면 무지 빡시게 한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빡시게 한 거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거 아까 이야기했잖아. 이거 원래 3, 4월에 이것만 했다고. 그 다음 1, 2월에 이것만 했다고. 근데 이것도 역시 뭐 했어요? 묶어서 한 달 만에 끝냈잖아요. 2달 만에 끝냈잖아요. 왜, 그죠? 그것도 하루에 4시간씩 해가지고 끝냈잖아요. 왜? 그러니까 굉장히 빡신 거라고. 여러분들이 그 예전에 공부했던 친구들과 비교해 본다면, 몇 배 더 많이 한 거야, 사실은. 정확하게 2배 이상 한 거야, 지금. 4개월 동안 보내면서 2배 이상 공부한 것이고요. 2배 이상 빡시게 공부한 거라 볼 수 있죠. 교육론. 사실 무지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예전에 했던 거 생각하면 무지 힘들게 한 거라고요. 그리고 물론 그 당시에는 하나하나 때문에 차근차근 좀 설명한 게 좀 많아서, 좀 느슨한 것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8주 하면서 이거 할 때도 굉장히 다 못 끝내갖고 허덕였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거 할 때도, 2달 동안 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이거 끝에 가서는 빨리 그냥 읽고 말아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빠듯하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 근데 올해는 이거 다 합쳐서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빠르게 뭔가 진행됐다는 걸 여러분도 못 느끼겠지만 나는 느껴요. 그 다음에 이때 뭐 했냐면, 2022 개성교육과정, 그죠? 또 했단 말이죠. 진짜 빡시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내가 내 수업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야, 저런 걸, 이렇게 많은 걸 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나 혼자만 착각인가? 응? 딴 사람도 더 많이 하나? 그건 잘 모르겠어. 더 많이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빡시게 한 것만 사실입니다. 자, 5, 6월에 이제 넘어오잖아요. 왜, 그죠? 내 빠뜨린 게 있으면 혹시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5, 6월에 넘어오면 지금 이제 뭐 하냐면, 화법, 그 다음에 작문, 독서, 이제 교과서를 본단 말이야. 그죠? 교과서를 보는데, 이 교과서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교사용 교과서입니다. 교사용 교과서. 그죠? 근데 내가 이거 감이 안 온 거야. 감이 안 와서, 야, 이걸 얼마 만에 끝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책도 지금 우리가 보면 양면으로 했잖아요. 앞뒤, 그죠? 한 면에 단으로 단을 나눠서 돼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펼치면 이 4쪽이란 말이야? 이쪽이 아니고, 그죠? 4쪽이고 뒤쪽에 있으니까 8쪽. 2장의 8쪽이란 말이죠. 맞잖아요. 2장의 8쪽이잖아. 그렇게 됐단 말이죠. 이걸 얼마 만에 내가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을 하고 예전 자료를 뒤져봤어요. 뒤져보니까 이까지 3개 하는데 이거 3개 하는데 얼마 걸리냐면 5주. 맞나? 한 5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안 믿기죠? 5주 걸렸습니다. 5주 걸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는 그 이전에 내가 교육과정 해둔 거 있잖아요. 공통교육과정에서 해둔 자료를 가지고 3주인가 했던 기억이 나요. 적어도 이게 5주 아니면 6주까지 갈 거예요. 5, 6주 만에 끝난다는 뜻이에요. 금방 끝나죠? 굉장히 빨리 끝나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화법과 작문이라는 책이 한 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독서 또 한 권 있잖아요. 왜? 그런데 그게 한 5주에서 6주 하다 6주쯤에 중간쯤에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6주 중반에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게 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이론적으로만 쭉 봐왔잖아요. 왜 그죠? 이론적으로만 쭉 봐왔던 교과교육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 번도 학습 활동으로 그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풀어본 적이 없잖아요. 왜? 그죠? 근데 이 교과서에 보면 신뢰가 많아요. 이해가 많다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을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 내용이 굉장히 쉽게 느껴집니다. 갑자기 실력이 굉장히 여러분들 좋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아마. 그거는 여러분들 실력이 좋아진 것도 있겠지만 교과서가 쉬워서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오면 이제 뭐가 여기에 더해지느냐면, 미안하지만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독해력이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대해서 뭐가 되냐면 컨텍스트, 맥락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활동을 볼 거잖아요. 그죠? 활동을 보고 활동에 대한 요는 교사형 교과서니까 있잖아요. 예시답도 좀 보고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시답은 이렇게 돼 있구나 하는 것도 느껴보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아마 재밌는 느낌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작년에 이걸 하기 전에는 뭐 했냐면 공통교육 과정에서 중학교 1, 2, 3학년 6권, 고등학교 2권, 고1, 그죠? 그래서 그럼 총 8권이잖아요. 매주 이제 한 권씩 해가지고 있잖아요. 공통교육 과정에 있는 교과서, 국어 교과서를 봤거든요. 그때는 교과서를 보는 것이 아니고 교사용 지도서를 봤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뭘 봐요? 교사용 교과서를 봐요. 왜 이 교사용 교과서를 보냐면 지금은 이런 선택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가르칠까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왜 공통교육 과정에 국어는 왜 교사용 지도서를 봤냐면 그거는 은근 어떻게 가르칠까? 어떻게 해석해 낼 것인가? 어떻게 그 학습 목표가 성취 기준이 어떻게 펼쳐져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중요해요, 사실은.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선택교육 과정의 화두짝은 심화잖아. 심화라서 지식이 중요한 것이지 이걸 어떻게 가르칠까는 전혀 그거는 다음에 2차 할 때나 소용된 내용이지 지금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미안하지만 한 번씩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한테 언어 영역에서 수능에서 있잖아요. 언어 영역에서 국어로 바뀌는 순간 지금 국어잖아요. 그죠? 바뀌는 순간 이제 국어 지식을 물어보는 걸로 바뀐다고. 국어는 사고력이 아니고 지식이라고. 그 이야기 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전공이랍시고 요 배운 거 있잖아요. 배우는 거 고등학생들이 똑같이 배운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배우는 전공이란 걸 고등학생들이 똑같이 배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준이나 고등학교 똘똘한 친구들의 수준이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뭔지 알겠죠? 왜냐하면 지식이니까. 이제 지식을 공부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야, 이 고등학교 교과서나, 교사용 가지고, 뭐, 누구 장난하나? 이런 생각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멍청한 바보 같은 생각이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화두짝 교과서를 펼쳐놓고 한번 보세요. 그거, 여기에서는 그냥 이론만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완벽하게 일치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가지고 또는 사례를 가지고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미안하지만 그 교육과정이나 개론서를 쓴 분들이 교과서 주저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교육과정에 쓴 분들, 관여했던 분들, 담당해서 쓴 분이 있잖아요. 왜? 이런 분들이 쓴 책을 가지고 교과서를 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뭔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교육과정을 집필할 때 화법을 주도 집필한 분이 있다면 그분이 주저자로 들어있는 교과서를 보면 그분이 그 교과서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해당되는 부분을. 아시겠죠? 그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겠지. 그런 이야기 한단 말이야.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어요, 이게. 해보면 압니다. 한번 해보면 그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5, 6월 정도 끝나고 나면, 이제 뭘 하게 되느냐면, 자, 지금까지 이어서부터 쭉 해왔던 거 있잖아요. 왜, 그죠? 이게 정리가 돼야 돼. 이제는.
이제는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쓰는 연습도 이제 돼야 돼. 조금씩 맥락에 맞게 써보는 연습까지 좀 돼야 돼요. 근데 이거 써보는 연습은요, 여기 있는 문제를 나는 모의고사 문제도 작년에 냈었거든요. 모의고사 문제도 낸 적이 있었고요. 조금 바꿔서 낸 적도 있고 그래요. 다 모의고사 문제를 이렇게 내요. 아시겠죠? 감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모의고사 어렵습니다. 쓰는 연습을 하겠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정도 이제 이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는 여러분들은 내가 이제 이론과 실제가 어느 정도 조금 정립이 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신기하게도 1, 2, 3, 4, 5, 6 이때까지 오기 전에 생각 여러분들 상황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상태하고 그때 그 당시에 떠올려서 기억을 떠올려서 그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처음에 막막했잖아요. 왜 그죠? 굉장히 성장이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2달 지나고 난 뒤에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난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또 한 가지 숙제를 안고 가겠죠. 하면서 내가 뭘 더 해야 되나 하는 숙제를 안고 갈 거예요. 뭔가를 더 해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해보면 압니다. 아시겠죠? 하면서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딱 매조지 된다고 생각하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7, 8을 넘어가면 이제 7, 8일이야. 나 여러분한테 어떻게 될 거라고 기대까지 다 심어줬습니다. 7, 8을 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싹 끝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제 이론이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기출문제만 봅니다. 혹자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기출문제 이야기하면, 왜 몇 년 보면 어떤 분들이 나한테 그 이야기 하거든요. 아니, 뭐, 한 5월이나 3월이나 기출문제 좀 보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야. 나보고, 좀 그렇게 분석하게끔 해주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나는 내가 하기 싫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내가 하기 싫다는 이야기를 하면 좋잖아. 왜, 그죠? 그러면 상대에게 내가 욕 들으면 되잖아. 왜? 근데 나는 내가 하기 싫었어요 라는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특강으로 해서 한 적도 있었거든. 특강으로 한두 시간씩 한 적이 있었어요. 3월인가 5월인가부터. 근데 나는 내가 하기 싫었어요 라는 말을 하기 싫으니까 그런 변명을 붙입니다. 당신들 상반기부터 계속 풀어봤잖아. 여러분들 올해 언제부터 풀었어요, 기출문제를? 3월부터 풀었죠? 3월부터 이제 기출문제 계속 풀어왔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요즘 자꾸 회차가 쌓여서 그런데 이쯤 되면 한번 끝나요. 맞죠? 끝납니다. 끝나고 이제 7, 8월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 속도 더 붙일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고민이 7, 8월에 와서는 2개씩 풀게끔 할까? 뭐 고민하고 있긴 한데, 싫어요? 알았어. 어쨌든, 알겠고, 나는 이미 여러분들 기출문제 맛을 봤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 이전에 충분히, 적어도 이제, 서답행 때 한 번은 전체적으로 다 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조금 속도가 빠른 사람은 내가 전에 3월에 그 이야기 했잖아. 이 교과학용량 정리를 그렇게 하시오. 물론 교과학용량뿐만 아니고 문법도 문학도 있잖아요. 어떻게 정리할래 할 때, 그죠? 뭐 교육과정 중심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고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도 된다 이야기 했잖아요. 왜, 그죠? 그럼 실제로 내가 상공 파일에 어떻게 정리하는지 설명해 줬잖아요. 왜, 그죠? 한 사람이 있다면 얼추 정리가 된 사람도 있을 거야. 아시겠죠? 근데 아까 숙제를 안겨둔다 했잖아요. 왜, 그죠? 그걸 이제 여러분들 5월에 시작해야 할 수도 있고요. 좀 늦게 하는 사람은 7월에 시작해야 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게 숙제가 또 하나 남아있는 거죠. 어쨌든 나는 7, 8월에 기출문제 보는 게 나는 훨씬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한 주의거든. 그리고, 기출 몰입이죠. 공부는 몰입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맞죠? 기출 몰입입니다. 그래서 푹 기출에 빠져서 사는 7, 8월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보면, 그렇게 해서 7, 8월까지 딱 끝내놓고 보면,
끝내놓고 보면 사람들 그 이야기 합니다. 아니, 기출하지 말고 이때 아까 이야기에 나왔으니까 예상 문제란 말이 이제 슬슬 나오네. 아니, 예상 문제 해주면 안 돼? 하겠지만, 아니, 예상 문제를 왜 푸냐고. 기출 문제가 더 좋은데, 세상에 제일 좋은 문제가 기출 문제잖아. 맞죠? 훨씬 더 기출 문제가 좋은데요. 내가 날밤을 새워가면서, 일주일에 3일을 밤샘에 가면서 문제를 만들 본들, 기출 문제에 발바닥으로 따라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가능하겠지만, 보통 사람은 안 된단 말이야.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구먼. 그렇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이 해당 분야 전공자인 교수가 연구자겠죠. 그죠? 연구자들이 적어도 2주 동안 열심히 만든 거잖아. 맞죠? 몇 문제 만들던 것도 몇 문제 만든 거 가지고 결국 이제 검토하는 쌤이 3주차 들어가지고 없애고 해서 남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몇 문제 고작 만드는 건데, 응? 내가 모의고사 한 문항, 한 1회부 만들려면 23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여태까지 한 주에 23문제 다 만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솔직히? 한 번도 없단 말이야? 한 60% 정도 만들면, 성공했어. 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힘든 거란 말이죠. 진짜 힘들어요. 그걸 순진하게 다 만들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바보지. 자기는 문제 한 문제 만들어 하면 문학 문제 한 문제도 몇 분 만에 몇 시간에 만들어야 돼요. 해봐서 알잖아. 그렇게 힘든다는 거 알면서. 그죠? 자, 그래서 이만큼 좋은 문제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분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같이 문제도 풀고 분석도 해야 되고. 그럼 내 교재가 워낙 좋아요. 합격자의 답이라서 굉장히 좋은데, 참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저 교재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수강생들이 만든 거예요. 처음 시작이. 나는 하나도 관여 안 했어요.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저 교재가, 저는 기출문제 한 건도 없으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보겠대. 처음 출발은 그거였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나는 출판사 섭외해가지고요. 자기들이 네이버 달고 다 했겠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 그 친구들이 합격할 사람 합격하고 떨어진 사람 떨어지고 그래서 학원 안 다니고 그렇게 될 거잖아. 왜? 그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나는 매년 어떻게 한 거야? 합격한 친구들에게 답을 구글한 거야. 답 좀 주면 안 돼? 해서 답 주면 그걸 덧보태고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응? 얼마나 좋은 책이었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9월부터는 모의고사 들어간단 말이야? 1단계, 2단계. 아시겠죠? 여러분들, 요즘에 6시간, 7시간 자기 쉽지 않죠? 빠듯하고. 여러분들 얼굴 보고 있으면 지금도 졸고 있죠? 어제 늦게까지 잠을 안 자는 바람에, 그죠? 힘들단 말이야. 그죠? 근데 미안하지만, 요때부터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7월부터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있는 거잖아, 이미. 이미 있는 걸 보는 거고, 봤던 걸 또 보는 거잖아요. 굉장히 여유로워지고요. 그래도 9월부터는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돼요, 여러분한테. 한 번도 이 과정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자기 공부하기 힘들어요. 미안하지만. 따라하기 바쁘거든요. 이쯤 되는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여요. 조금. 기출문제만 보면 되니까. 새로운 걸 안 하니까. 좀 숨통이 트이거든? 이쯤에는 왜 시간적인 여유가 많냐면, 우리가 9, 10, 11을 하면 얼추 100일이 되잖아. 90일. 지금 되잖아. 왜? 그죠? 그 정도 되는데, 왜 시간이 많으냐? 교육학 가보면요. 모의고사밖에 안 쳐요, 이때는. 교육학 모의고사밖에 안 치잖아. 맞죠? 그러면 이제 하루 이틀 나온다 하더라도 교육학 모의고사 쳐요. 전공도요, 모의고사 1회. 난 1회입니다, 일주일에. 그러면 이틀 놓은 게 금요일 하루만 나오면 돼요. 그것만 하더라도 시간이 얼마나 세이브 돼.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는 하루 종일 그냥 문제 풀고 같이 채점하고 해설하고 그 외에 남아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날 모의고사 친 거 다 이야기하고 있더만 하루 만에 끝나요. 빨리 하는 사람들은. 하루 만에 끝납니다. 그걸 하루 만에 끝내지 않고 집에 하는 사람은 이틀, 사흘 걸립니다. 근데 그날 남아서 밤늦게까지 자기들끼리 이야기 나누고, 그런 사람들은 길어봐야 이틀이에요. 끝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어. 맞잖아요. 월, 모의고사 교육학 빼, 화, 수, 목, 금 빼, 토, 일. 5일이라는 시간은요, 고독하게 혼자 공부해야 됩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시간 많아, 없어? 무지 시간 많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허득하면서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앞으로 6월까지 그렇게 힘들게 가야 될 사람들 있죠? 따라만 가세요, 그냥. 나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냥 지치지 말고 따라가라. 응? 기회는 온다.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오니까 따라가라. 못 따라가서 문제지. 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못 따라합니다. 만약에 이 인강을 듣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내 수업을 한 번도 안 들어본 분들이 지금 내가 OT 때 하는 이야기 듣고 있잖아요. 쉽게 발을 못 딴 겁니다. 왠지 아나? 저렇게 많이 했어? 하는 생각이 들까 안 들까? 여러분들 생각해도 벅찬 감동이 이렇게 막 치밀어 오르지 않아? 눈물 날라지. 근데 이 인강을 듣고 있는 사람이 지금 6개월 동안 이렇게 한단 말이야? 4개월 동안 그렇게 했단 말이야? 하는 걸 이것도 교과 교육론만 이래. 라고 보고 있으면 와, 저 다 하지? 하는 생각이 들까 안 들까? 든단 말이야. 선별적으로 봐야 돼, 그런 사람들은. 선별적으로 보면 성공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빡시게 하니까 자기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해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 내가 늘 반복하지만 따라가기만 하면 돼. 아시겠죠? 이때부터 이제 자기 주도적인 공부를 좀 해나가야 돼요. 해나가고 이때부터는 왕창 이제 자기만의 시간이야. 온전히. 아시겠죠? 온전히 자기만의 시간이야. 몇 년 전에 어떤 남자친구 한 명 있었어요. 남자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5, 6월까지 올 때만 하더라도 나보고 그랬어요. 자기는 공부 다 끝냈대요. 왜? 무슨 공부를 끝내서?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 한 거 다 했다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뭘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다 했을 리가 없잖아. 뭘 했냐 물어보니까 수업 시간에 한 거는 이렇게 다 했대요. 나는 뭐 10분 1도 안 됐는데 내가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어떤 작품 읽었냐? 아니요. 수업 시간에 한 것만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따라만 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자기는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교과교육론은 내가 이러면 지금 하는 이야기 교과교육론만 이랬잖아요. 얘기죠? 근데 문법도 있고 문학도 있고 문학은 작품도 읽어야 되고 하나도 읽지도 않더라고. 수업 시간 한 것만 그냥 공부한 거죠. 그럼 무슨 공부냐고 그게. 그렇잖아요. 이거는 3분의 1도 안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전체 한 것에. 너무 급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빡시게 열심히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한 이야기죠. 시간이 많다는 걸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시간 많은데 내가 모의고사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미리 이야기할게요. 그 이야기합니다. 공부 더 안 할 걸 이야기합니다. 그 작년에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마. 보통 모의고사 시즌 되면 더 공부를 안 해요. 심지어는 그 원서 접수할 때 한 달 전이잖아요. 그때 하면 더 공부를 안 하고요. 안 한 게 아니고 공부가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더 빡시게 해야 되는 거잖아. 미안하지만 그렇게 빡시게 안 돼요. 그게 사람 심리야. 느슨하게 풀어집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미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하다가 왜 우리 전에 위클리 플랜 있잖아요. 왜 그죠? 매주 해오고 했잖아요. 왜? 비록 여러분들이 밀리고 한다 하더라도 차라리 두라 했잖아요. 다 메우지 말고, 그죠?
그 언젠가 다 외울 수가 있어요. 외울 수도 있고요. 그까짓 거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알겠죠? 안 해도 뭐 살아가는데 문제 없다니까요. 그냥 그 일주일치 이거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못한 게 있으면 내버려두라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 계획을 세우라 했잖아요. 왜, 그죠? 내버려두세요. 그럼 지금까지 그래 안 하고 빡시게 살았다면 그런 분들한테 하는 충고는 내버려두세요. 그냥. 응? 아시겠죠? 충분히 만회할 기회 있으니까 내버려두시고, 그거 안 한다 해서 내가 뭐 합격 불합격에 뭐 대단히 큰 영향 미친 것도 아니고요. 비어져 있는 공간만 그냥 놔두세요. 다음에 어차피 채우게 돼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정리하는 게, 해가는 게 전부라 생각하면 안 돼요. 어차피 또 다 엎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걸 엎고, 또 했던 걸 또 다시 엎고, 또 다시 엎고, 몇 번 해야, 몇 번 그렇게 엎어봐야, 그때쯤 갔어야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나? 아, 이거구나.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왜 이게 내가 지금 정리하는 게 최선이라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나는 지금 산에 오르는데, 산은 항상 겸손을 가르친다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이만큼에서 올라왔을 때 바라본 세상하고, 이만큼 봤을 때 세상이 달라요. 이만큼 올랐을 때 세상은 또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올랐으니까 이 정도밖에 못 봤지만, 이만큼 올라보면 또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던 요 세상이 어떻게 돼? 엎어질 수 있는 거죠. 엎어지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나는 못 높게서 하는 사람이 바보지. 맞잖아요. 당연히 엎어지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11월 아마 시험 치기 한 2주 전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게 되는 거예요. 벌써 벅차기도 하면서 벌써 시험 때까지 다 온 듯한 느낌 들죠? 예. 야, 내가 생각해도 이 OT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1년이 다 갔어, 그냥. 그죠? 1년 중에 여러분들이 힘겹게 가야 될 한 부분만 남겨놓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올해 교재는 작년에 우리가 미래인으로 했단 말이야. 맞죠? 미래인으로 했는데, 올해는 또 똑같은 책을 보는 게 더 내가 지겨워서 보고 싶지가 않아서, 또 여러분들 작년에 수업 듣는 사람은 그대로 들고 있고, 그죠? 해서 올해는 지학서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지학서를 하고요. 여기서 내가 설명하게 누락한 것이 있는데, 지금 다음 주부터 수요일에 뭐 합니까? 이렇게 화독장만 한 게 아니고 문학교과서도 합니다. 문학교과서. 아시겠죠? 이거는 5주 계획 잡아서 할 거예요. 5주 동안. 뭐, 그렇게 하루에 길게 할 생각은 없는데, 저거 하면서 이제 작품도 좀 읽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학습 활동 보면서 문제도 풀고, 그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자, 이런 프린트물이 나오잖아요. 왜, 그죠? 이 프린트물이 보면, 이거 내 작년 문제도 그대로 지금 넣어놨어요. 이걸 내가 고민을 무지 많이 했거든요. 주진 말고 올해 새로 할까? 아니면 올해 하는 것만 줄까? 고민 무지 했는데, 뭐, 상관없잖아. 한 문제라도 더 풀면 더 좋잖아요. 왜? 그죠? 어차피 뭐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는 거고, 어차피 뭐 못 따라올 사람 못 따라올 건데 무슨 상관이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맞죠? 그래서 연습 겸, 솔직히 기억도 안 나잖아. 작년에 했던 사람들. 맞죠? 작년에 그 미래인 책이 있으면 다시 찾아보시든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됩니다. 책마다, 순서가 좀 다릅니다. 달라서 이게 똑같이 1대1로 매칭이 안 됩니다. 매칭 안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위에 요 보면 어디 출판사인지 적어놓고 그 출판사에 해당되는 단어를 적어뒀잖아요. 왜, 그죠? 소단원도 적어뒀으니까 이 부분은 거기에 해당되는구나. 나는 굉장히 단순하게 작년에 이게 1주 차니까 들고 왔을 뿐이에요. 어떻게 좀 조작을 해서 좀 해볼까 했거든? 안 돼. 안 맞아지더라고. 이해됐죠? 그래서 작년에 1주 차라서 들고 왔을 뿐이지, 뭔가 올해 지금 지학사 수업 진도 나오는 거하고 똑같을 거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문제 푸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게. 맞잖아요. 4개월 동안이나 공부했는데. 하는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면 오늘 것도 있는, 지학사의 문제도 있긴 한데, 오늘 진도를 보니까 그닥 많이 못 나갈 것 같아서
나 미리 한번 읽어본 것에 반만 문제를 안 만들어 봤어요. 아시겠죠? 부족한 건 다음 주에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것도 제법 양이 많아졌어요. 그죠? 이렇게 이제 매주 나간다 생각하면 돼요. 5주에서 6주 정도 나간다 생각하면 되고요. 마지막 한 2주 정도는 공통교육과정 교과서를 가지고 다시 할 겁니다. 옛날 자료 만드는 거 거의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다시 반복할 테니까 그때 그걸로 더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 밑에는 문학 교과서도 역시 마찬가지 얘기죠.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문제수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 했나? 혹시 빠뜨린 거 없나 내가? 뭐 해줘야 될 이야기 있나? 그리고 인강 넣는 사람들한테는 이 파일을 내가 아직 안 줬는데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일 받아서 요즘 탭으로 보는 사람 많고 하니까 그죠? 그렇게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출력해서 제보해서 봐도 되고 그렇습니다. 항상 인강 듣다 보면 내처럼 이렇게 교재를 많이 만들지 않는 사람들은 출력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되도록이면 이제 대학가 이런 데 좀 저렴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런 데 가서 출력하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것도 나는 비포로 여러분들한테 내줬잖아요. 왜, 그죠? 여러분들 원하면 A4로도 줄 수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해 주고요. 그럼 인강 듣는 분들은 또 비포가 없잖아요, 집에, 그죠? 잘 구비해 놓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런 자료 출력하는 거, 이런 거 공부하면서 돈 아끼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책 사는 것 하고 있잖아요. 자료 출력하고 이런 거는 좀 아끼지 마시고, 좀 출력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만 좀 모아두시고, 필요 없는 건 가감하게 버리시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고요. 고등학교 정도의 수준이니까 그냥 바로바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충분히 이해했을 테니까 좀 쉬겠습니다.